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레벨에 상관없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하시다가 anytime 언제든지 좋습니다. any 코리아고 anytime any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음악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오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음성학과 음량학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가 말만 들어도 벌써 거부감이 좀 있지 않나요? 그죠? 네,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있어요. 우리 성격에서 이상 어려운 거 같은 것도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성학의 좋은 방법, 좋음이라는 것은 포칼 톤이라는 것은 소리가 아라고 소리 낼 때 나오는 위치를 말해요. 붙이는 위치, 소리가 나가는 포커스 톤, 그 위치를 말하는 그건 음성학의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는 좀 이따가 좋은 방법이라고 했지만 음량학은 뭐냐? 음량학은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공기의 울림이기 때문에 웨이브 파장을 이런 쌓인 곡선을 그리게 되거든요. 이 쌓인 곡선을 그리는데 우리가 소리가 잘 구현이 됐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쌓인 곡선이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쌓인 곡선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부닥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디스토션이라고 왜곡된 소리라고 합니다. 그 왜곡된 소리가 같이 이렇게 부닥치는 부분은 소리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소리가 그만큼 컵 돼서 줄어들어요. 이게 음량학의 원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이제 자동차 노이즈 자동차가 소리 나잖아요. 이거를 소리를 갖다가 소음을 없애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방음 장치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음량학 원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거와 왜곡되는 다른 소음을 만들어내는데 이 소음끼리 부닥치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괜찮지 않아요? 그게 음량학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우리 노래를 할 때 합창이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쉽게 학교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마이크를 쓰고 노래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뒤에 합창단은 마이크 없이 소리를 내게 하세요. 그러면 합창 소리가요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마이크 소리 때문에 합창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기계 소리와 자연 어쿠스틱이 부닥쳐서 생기는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연을 자주 하는가 하면 우리 합창단에 아주 보컬, 재즈 보컬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걔를 마이크 쓰고 합창을 떼꾸로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쪽 다 얼마만큼? 이만큼씩 손해를 봐요. 솔로가 볼륨을 이만큼 올리고 합창이 없이 그냥 마이크를 안 쓰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아무리 소리가 잘 빠져나가는 합창단들이 소리를 내도 안 들려요. 그게 바로 이런 음량학의 원리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만 앞으로 누구 솔로 하나 시킨다 잘하는 데는 마이크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클래식 한곡 아닙니다. 마이크를 들어야 노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춥니까? 밸런스? 그건 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디스토션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마이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함이 들리게 그래서 많이 보면 스피커하고 그러니까 그 스피커는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죠? 스피커가 나오는 소리인데 이게 소리가 들어가는 소리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죠? 전파의 간섭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배치를 할 때 마이크보다 이 스피커를 앞쪽으로 배치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전파의 디스토션이 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진행하시는 스님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 포메이션은 제가 설명을 전체로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리 배치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노트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포메이션, 음량과 음성함만 없지만 포메이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포메이션이 바로 포메이션은 뭐를 가지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음양학의 원리를 가지고 고치를 해야 됩니다. 음양학이 또 음양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뭘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메이션 이러면 SATB, 소프라노에서 테너베이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있는데 소프라노, 여러분 보실 거예요. 소프라노, 알토, 그 다음에 테너가 어디 있어요? 소프라노 뒤에 테너, 그 다음에 베이스 있죠. 이게 유로피안 스타일의 포메이션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물론 교회나 연주회장의 의문에 따라서 조치를 받고 있지만, 그런 실질적으로는 막히가 어디서 만든다면,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프라노하고 베이스가 외성이기 때문에, 아우러 보이스기 때문에 이 소리는 섞여요. 부닥치지 않아요. 그리고 알파고 베이스가, 알파고 테너가 이런 보이스기 때문에, 내성이기 때문에 부닥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내면은 이게 조금 전에 디스토션 이야기했죠. 음양학의 원리에 의해서 소리를 냈을 때 소리가 부닥친다. 근데 부닥치지 않도록 소리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소리 울림이 더 증가되겠죠. 인크리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무슨 전혀 상관없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년에 대구에서 우리 이 세미나를 했더니 미셸 바인에는 저와 그 작가가 와서 이 포메이션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강의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 해보신 분. 그리고 합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프라노 한 12명, 그 다음에 알토 한 7, 8명, 베이스 한 6명, 그리고 테너 1명, 이런 밸런스가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될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해서 밸런스를 맞추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음양학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스만 던집니다. 소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셔야 됩니다. 던집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께서 또 공부를 하셔서 만나시게 될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신 걸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시켜보고 뭔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와서 딱 이렇게 하는 걸 봐야만 여러분들께서 야 저거다 이러지 지금 여러분들 앉으셔가지고요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막 쏟아부어 놓고 나서 막 여기서 막 몇 시간씩 실제로 해봐요. 그러면 집에 가면 뭐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양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는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예? 그것만큼 중요한 게 화이트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백색 잡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백색 잡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왜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 맞출 때 사이클 안 맞으면 하죠. 네, 그걸 갖다 우리가 백색 잡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백색 잡음이 노래할 때 생기느냐?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소리 보이스의 컬러에 의해서 똑같은 소리의 질이잖아요. 똑같은 소리의 질이면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백색 노이즈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모음통일이라는 게 말이 맞습니까? 네?
지금 똑같은 소리에 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에 충돌이 생긴다. 백색 노이즈, 백색 자국이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상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한 생각이 똑같은 소리로 맞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 너 노래해봐. 그 다음에 자, 요거하고 똑같이 소리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색 노이즈가 백색 자국이 안 생기는 이유는 자기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똑같은 소리가 아니라 안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능이 자기는 뭐만 판단했는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가짜의 소리를 들었어요. 뭘 들었는가 하면 똑같은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어우러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기 귀가 A라는 아이가 노래하고 B라는 아이가 노래 부르는데 부닥치지 않고 올려서 나올 때 그걸 자기는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두 소리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두 소리가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어우러진 소리를 자기는 들었으니까 거기서 충돌이 없이 딱 같은 소리가 돼서 나오니까 자기는 그게 똑같은 소리를 착각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소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화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전화해도 누군가 알잖아요. 왜 뭐가 달랐어? 하나도 소리 질이 다른 거예요. 액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똑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거북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들린 거지. 똑같이 들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올린이 악기를 똑같은 걸 사용해서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6불도 같은 12악기 소리가 안 나고 하나의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어저께 이야기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야기했어요. 음량한 건요. 홈에 자리 배치하고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 배치만 잘하면 끝이 아니에요. 자리 배치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자리 배치 전에 기본적 뭐요? 웜업이나 이런 발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를 기술로 훈련을 먼저 배워요. 소리를 내는 법을 먼저 배워요. 소리 내는 법을 배우고 나서 해야만 자리를 배치하면서 이렇게 저거는 좋게 만드는 거지. 포메이션만 다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 목소리는 이상한 대로 든다. 거짓말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유기적 관계가 있어요. 상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십을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음성학은 뭔가? 그러면 음성학은 뭔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파열, 마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무엇입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말을 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 중에 먼저 마찰음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마찰음은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시옷과 좀 시옷하고 시옷 이 발음입니다. 지금 시옷하고 이거는 할 때 뭐가 됩니까? 조 위치가 앞쪽에 미니빨 가로진 쪽에 이게 나오면서 마찰시키면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마찰입니다. 그렇죠? 같은 부분에 가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앞에 여기에 마찰을 시키면서 소리를 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마찰을 해요. 시옷과 시옷. 시옷이 맞춰서 시옷이 맞춰요. 그 다음에 파찰음. 파찰음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읒이 파찰음이에요. 지읒. 일단 를 하려면 회시시켜야 되죠. 아시죠? 그죠? 잡았다가 그 다음에 를 할 때 다입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되죠. 조금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처럼의 특징은요. 입안에 시작하기 전에 소리를 잡았다가 소리를 내면서 조금만 개방하는데 그 다음에
폐쇄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폐쇄형이나 파열음은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좋은 위치 여기를 탁 막았다가 순간적으로 쓰는 소리입니다. 뭐가 있어요? 기읍, 디귿, 잡았다가 이제 그다음에 기읍, 디귿, 비읍 이런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지금 제가 뭐 이야기했어요? 이걸 폐쇄형부터는 파열음입니다. 지금 몇 가지 했습니까? 꼭 여기 이렇게 제가 확인 판단하는 게 어디 가서 다 그래요. 이재진이라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이거 막 바꿔서 쓰는 거. 그러면 아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 수능 들여가 가르치셨구나 이러거든요. 안 묻잖아요. 왜? 서울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싸우면 화난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아는 사람이 꼭 져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거가 틀린 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려 합니다. 그럴 때 빨리 피해야 돼요. 아 그래 빨리 피해야 돼. 그거 계속 싸우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싸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요것들은 하는 말들이 서양 내부 그다음에 하는데 노래에 필요한 것들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계획을 알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해볼 거니까. 그 다음에 설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치금. 이거 그냥 치금 이렇게 혀 옆소리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요? 층이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혀 옆소리. 혀가 있는 옆으로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금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리을 있죠, 리을. 보세요. 소리가 어디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맞죠? 혀 옆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악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비음입니다. 비음. 어저께 우리가 뭐 했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미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이 되겠죠? 이거는 뭐 저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 뭐 이음이 그냥 소리는 마지막에 뭐 이렇게 엔딩할 때 이럴 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하고 플러스 상대 구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합니다. 무성음과 무성음. 상대 구조에 대해서는 무성음과 무성음. 자, 저처럼 해보세요. 손을 여기다 딱 해보세요. 자, 저처럼 해보세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보십니까? 여기가 떨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가 무성음이라고 하고 앞에서 이렇게 떠는 걸 갖다가 무성음이라고 하고 너무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사용해요. 목이 빨리 쉽게 비치는 거는 유성음이 빨리 비치겠습니까? 무성음이 빨리 비치겠습니까? 무성음이 빨리 비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성음이 빨리 비치는 이유는 무성음은 상대가 떨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 나가면 상대가 빨리 비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할 때 우리가 에어리 사운드라고 하는데 허스키한 소리 있죠. 허스키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허스키하지 않은 사람보다 목이 빨리 쉰다, 빨리 쉬지 않는다. 빨리 비친다. 그죠? 네, 빨리 쉬고 빨리 비친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했는 것이 고음 음성학에 대한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걸 포메이션에 왜냐면 학생들이 경매하는 것만 평가를 이렇게 자기 배치를 따라할 때 뭘 기준으로 그렇게 자기 배치를 하나가 늘 궁금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건데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배치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위치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챔버 파이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챔버의 뜻이 뭡니까?
작다는 이것도 봐라. 보통 외국에서 치는 거는요 16명 이하를 따지는 경우가 그러면 작은 숫자로 노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소리가 사람들한테 전달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적은 숫자로 노래하는 울림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소리가 멀리 나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된 소리는 적은 숫자라도 아무 문제 없이 들려요. 그럼 한 명은 어떻게 들려요? 독창할 때는 어떻게 들려요? 이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소리의 밸런스에 따라서 배치를 다르게 하면 소리 음향학적인 원리 때문에 이게 소리 사운드가 양이 커집니다. 어떻게 됐다느냐 이걸 갖다가 이건 individual formation입니다. individual 개개인 한 사람씩 독립된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줄로 쓰거나 한 줄로 쓸 때 소프라노, 베이스, 알토, 테너, 소프라노, 베이스, 소프라노, 베이스, 알토, 자 이러면 12명이죠. 그죠? 12명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고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이렇게 노래하는 거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는 이거와 이거의 소리의 차이는 거의 한 1.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가 더 증폭된다. 그래서 인디비듀얼 포메이션은 굉장히 사운드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장점이 있는 장점입니다. 저건 속도를 봅니다. 그래서 엄청하네. 저렇게 태어났다가 합장 안 돼요. 그죠? 자기 혼자도 옆에서 계속 양쪽에서 다른 노래 부르는데 자기가 불러내야 되니까 정확하게 선생님이 반응이 되고 파트 연습이 되고 음악이 완전한 이해가 됐을 때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훈련이 완벽하게 된 그런 게 사회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그렇게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또 예를 들면 아이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분석시키는 데 그냥 포커스를 주는 게 포메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서라운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서라운드 스피커가 뭐고 얼마까지 왔어요? 몇 6.1채널, 7.1 뭐 이런 건 뭐가 아니라 이게 소리를 내가 여기서 내는데 우리 집 프로젝트 TV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라운드로 녹음된 그런 방송이 나올 때는 어떻게 문소리가 많은데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이러죠. 그게 바로 현장감입니다. 그게 소리로 서라운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스테레오는 돼야 되죠. 그죠? 모노 방송은 듣기가 좀 그러시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건 모노 방송이에요. 한국에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자기들끼리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모노 방송이에요. 소프라노는 어디에서만 들려요? 여기에서만 들려요. 엘토는 여기에서만 들려요. 그죠? 그런데 소프라노, 베이스, 엘토, 테너 이렇게 막 쓰면 소프라노 여기서도 들리고 여기서도 들리고 여기서. 테너도 여기서도 들리고 여기서도 들리고 다르겠죠? 느낌이? 이해가셨습니까? 그런데 뭐가 힘들까? 블렌딩을 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모아놓는 것보다 블렌딩을 하기가 쉽겠습니다. 밸런스는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프라노끼리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걔가 붙어 있으니까 자기 옆에 사람 소리하고 튜닝을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면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서라운드, 그죠? 스테레오 방송을 할 수 있고 하나는 뭐예요? 소리의 볼륨의 증가가 이게 음향학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그 저걸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유, 정말. 방금 보셨어요? 이분들이 저렇게 예민한 질문을 잘하거든요. 냈죠? 이렇게 하면요. 이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력이 높고 낮은 데가 보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오는 거야? 뭐가 왔습니까? 그 다음에 또 네, 맞아요. 그 다음에 S가 오면 S가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때 절대로 소프라노, 알토, 왼쪽, 소프라노, 알토, 왼쪽 이렇게 붙여놔요. 왜냐하면 이거는 혼수하고 여성의 다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말했던 소리가 뭔가 이렇게 깨지는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보고 그 단어들의 소리에 따라서 너가 여기에 가봐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위치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자기만 바꿔도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재수가 좋으면 자기만 똑같은 앨수인데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앨수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바꿨을 때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누구만의 노하우? 그대만의 노하우. 그죠? 네. 왜냐하면 그건 그 합창단의 구성원의 잘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선생님들이 자기 합창단의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로? 여러분들의 기술입니다. 그죠? 노래가 내가 암을 내보고 쫙 냈을 때 어색하다. 여기 해놓고 맞춰서 다시 해보고. 그래서 자기 길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면은 포메이션입니다. 지금 포메이션은 제가 길게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려봤더니 이거가 그냥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팔을 하나, 둘, 셋, 넷을 이제 한 달 전에 처음 적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너무 갭이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언제라도 시간이 남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어드밴스한 거는 더 좀 발전된 거를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뭐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이상 발전하면요 끝도 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해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지금 악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악보에 통해서 연습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느 겁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몇 번? 3번. 3번은 지금 반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거로 할 때입니다. 스타카토로 할 때가 아닙니다. 스타카토로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눠, 네? 8번이에요. 그죠? 네. 지금 이런 연습들을 한 것을 여기 해놨습니다. 오늘 노래 한번 불러보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저하고 발표 좀 해볼게요. 들으십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리십니까? 이걸 껐어요? 아니야.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조금 위로 올리세요. 예, 그게 좀 약해서. 예. 자, 여러분, 제시라는 곡,
비체스트하고 이러면 정말 레저럴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식하고 재즈하고 차이가 뭐냐면 클래식은 우리가 화음을 갖다가 롬 숫자로 표시를 하게 되죠. 뭐 1도 4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코드가 그다음에 플러스 되는 거는 뭐 7도 뭐 8도 이렇게 가는 것을 갖다가 쓰는 방법이 클래식하고 재즈에서는 다르겠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헷갈리시면 안 되지만 귀 연습을 할 때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세븐입니다. 그죠? 그런데 메이저 세븐이 아니라 장치감이 아니라 단치입니다. 그죠? 단치인데 여러분들이 귀를 들으실 때 이게 화성처음을 연습하실 때 이게 지금 자기가 퍼스트 인버전인지 세컨드 인버전인지 서드 인버전인지 1전인지 2전인지 3전인지 귀에 들려요. 그렇게 표현을 이러지 마시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고 어릴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주먹으리가 아이들이 가르치는 이상하겠죠? 그래서 전혀 이런 거는요, 되어있습니까? 이건 메이저 세븐. 메이저 세븐. 그럼 이거는요? 헷갈리네요, 그죠? 이건 지금 9 플러스 11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1 코드, 그래서 베이스만, 오더를 빼는 거거든요. 오더 집어넣으면 이러면 참 재밌는 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C를 빼면은 G-7 코드가 되는데 C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11, C11이 되는 거예요. 이 코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자꾸 귀를 듣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되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곡을 이렇게 보고 차원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달라져요. 저는 너무 재미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필그림이 무반적 동경음악 스타트에서 올림픽 챔피언에서 했던 그 하베르 비스트의 그 노우리아라는 곡의 첫 시작이에요.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코드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코드가. 근데 이 코드가 13 코드인데 짝짝짝짝 이렇게 나왔는데 애들이 처음에 시키니까 저게 뭔가 멋있고 애들이 소리를 내면 굉장히 살아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연습을 시키느냐, 화성은요 쉬운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모든 화성은 기본 뭐가 들어있겠어요? 사망 플러스 뭐 나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G13입니다. 이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연습시키면 어떻게 꼭 연습시킨다면 이 전체를 가지고 멜로디를 만듭니다. 이 멜로디를 만듭니다. 이거는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노래해요. 연습할 수 있죠?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주무시는 분들 한 명이고 이러는데 지금 노래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제가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한다면은 베이스는 해서 멈추세요. 이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상태에서 올라가겠죠. 베이스는 멈추고, 그 다음에 엘토가 첫 엘토 퍼스트 엘토가
에서 멈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에서 저기 세컨드 H가 테너가 멈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위에서 세컨드 H가 다음에 퍼스트 H가 멈추고 그 다음에 는 소프라노가 멈추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다 같이 노래하면 돼요. 시작. 천천히 한 번 더 시작. 가만히 있으세요. 시작. 그래서 멈추고 하나씩 제가 하는데 하나씩 그래서 멈추고 그래서 멈추고 여러분 금방 이 어려운 상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고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는 사람은 쉽게 하세요. 막 어려운 음악인데 꼭 지휘자가 자기 어려운 곡, 가져온 곡 풀낸다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정보를 어렵대. 정말 그 시기하게 어려운데요. 막 이러고 막 정보를 막 줘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하기 전에 그저 주는 받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곡을 탁 꺼내고 하나서 어떻게 하는 지휘자가 미리 연구를 해서 어느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자신감이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먼저 정보를 주세요. 그러면 단원들이 이게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딱 쉽게 접근해놓고 나서는 어려운 것들을 접근해요.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시작 끝 시작 끝 이거 하지 마세요. 뭔가 하면 우리 음악에 있어서 연습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자, 시작 끝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시작 끝까지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왜 다시 한번 내일 제가 그런 식으로 위에서 원칙을 이야기해요. 왜 다시 한번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은 이유가 있어야 다시 한번 할수 있어요. 뭐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좋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화성이 13 커브 정도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와 저걸 어떻게 낼까 이러거든요. 여러분 내셨잖아요. 여러분 내셨어요. 어떻게 접근합니까? 2001년에 그 레디 코러스를 데리고 완전 아마추어 여성 합창단들이 불가리아 세계 합창대회를 나왔는데 챔버 합창부문하고 호모지니어스 카다고리라고 동성 합창 부문에서 아시아 최초 그래서 우카다고리 했는데 그거보다 더 잘한 게 피그림이 2번 세계 합창 올림픽에서 1등했는데 챔피언 챔피언했는데 신문에도 안 나고 83개국이 독일에서 브레멘에서 합창단원만 2만 명이 넘게 가지고 그 합창단이 겨뤄가지고 무반주 아카펠라 정도만 부분은 유럽 사람들이 합창에 꽂혀야 할 만큼 유럽 사람들이 전임을 갖춘 것인데 그걸 우리가 연속 2회 챔피언. 그런데 한국 팀으로서는 뭐 전무후무하고 그런데 한 번 처음에 할 때는 머무르고 있으니까 뭐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요. 신경제가서 이번에는 혹시나 받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합그룹에 해가지고 한 3줄 나왔어요. 더 볼 때 있는군요. 제가 서울에서 좀 3줄 나왔었어요. 참 재밌는 나라예요. 이 이야기하면 흥분하는데 이 이야기하면 끝낼게요. 우리 김영순 선생님 지휘하는 안양 시립이 그 대회에 나와서 참 열심히 잘해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상을 주는가 하면 절대평가로 해서 몇 점 40점에서 59점까지 들어가면
무조건 다 동메달. 60점부터 79점까지는 무조건 은메달. 80점에서 100점 사이는 누구든지 다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이 한 팀이 아니라 어떤 데는 우리 파라고리 같은 경우는 워낙 다들 잘하는 애들이니까 7팀이 금메달. 그 중에 최고 점수 딱 한 팀만 올림픽 챔피언입니다. 그거 필드링은 일본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올림픽처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 단상에 쓰고 태극기 쫙 올라가고 에어컨 나오고 이러거든요. 눈물 나요.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는 안양시 소녀가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선인이 재물장 나타나요. 이게 오늘 세 줄이었어요. 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안 난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게 그만큼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챔피언 했는데 챔피언한 게 중요하지 신문에 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소시민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 가는 거죠. 상처 안 받겠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챔피언 하면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은 또 경력도 면제 주고 나라에서 뭐 나와요? 연금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번이나 연속 챔피언을 했는데 연금은 그냥 비행기 값 가지고 우리가 다 했어요. 그래서 1,100만 원 빚져가지고 그거 올해까지 갚는다고 죽을 돈 싸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문화 후진국이에요.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면 절대로 안 그러죠. 참고로 제가 외국에 공연을 갔는데 가면은 무슨 음악 페스티벌 세계적인가 가면 그게 초청받은 모든 나라의 대사들이 다 참석했어요. 필리핀에 필리핀을 하면서 세계 합창 페스티벌에 6개 나라가 초청을 받았어요. 갔는데 아이슬란드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독일에서 비엔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와고 피그림이 한국 대표로 초청을 받았는데 대사들이 부부동반 지도 이렇게 와서 딴데 우리나라 대사 이거 못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열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대사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사 말고 그 밑에 있잖아요. 와이셔츠 바르고 하나 또 나타났어요. 그걸 광고 와서 방만 열심히 먹는 여러분이 정말 이건 정말 이게 무지의 가치를 우리 김남현 선생님이 우리 영재에서는 소빙교수를 이렇게 유튜브에 해가지고 마스터 클래스를 했어요. 마스터 클래스 하고 나서 가면서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같이 열심히 밤 12시까지 흥분했는데 뭘 흥분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나 이런데 심사에 있는 거 보면 그건 아주 굉장한 대단한 명예로운 일인데 각 대사들이 말입니다. 차례고 또 벨기에 왕족들이 와가지고 항상 차례고 와서 3일을 갖다가 여기서 대회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매 자기 갈 때마다 우리나라만 없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니까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잘 지금 그 대회 때 막 정말 영예로운 보여주고 왔는데 뭐니까 와이셔츠 바람으로 하나 왔더래요. 아무 사람 그랬대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가서 그랬대요. 저기 한국 대사 다니고 내가 대사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런데 김남현 선생님 여러분들도 알죠. 그런데 제가 김남현입니다. 신사님으로 왔습니다. 여기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때문에 너무 아닙니까?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요. 죄송하지만 저기서 국회의사당 이런 데 모여있는 그 지들은
이렇게 몽땅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정말 대만요. 피그림이 원래 대만 국립극장 수출 공연을 가요. 거기서 수치 다 내주고 비행기값까지 반을 내줘요. 그러니까 비행기값 반만 내고 가요. 연주 다 안 해요. 대만 국립극장이요. 아무나 쓸 수 없는 데거든요. 우리나라 예술인가 썼던 거니까. 근데 작년에 갔다 우리만 단독 초청을 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만에 가서 작년에 TV 채널을 탁 튼다. 무려 7개 채널에서 우리나라 그 드라마가 하고 있어요. 내가 못 봤어. 내가 뒤늦게 봤어. 왜냐면 아이디가 와서 와 선생님 TV 보시면 명예무색이든 할 일 없어도 여기 와서도 TV를 보세요. 기쁨 보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나오는 거 무려 7개 채널. 여러분 애국자는 따로 있어요. 진짜 애국자는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그 대만의 그 호텔에서 묵은 호텔이 정말 궁궐처럼 지어놓은 호텔이죠. 로비가 얼마나 큰가 200명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갔다 오더니 그 유명한 남자 배우잖아요. 배우님. 그 배우님이가 거기 가서 이제 자는 거예요. 자는데 거기 잔다 그러니까요. 대만의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가는 그 운동장처럼 넓은 그 로비가 기자들로 꽉 차서 꼼짝을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애국자입니까? 저 치들이 애국자예요? 저희 손도 맑은 거고. 제가 옛날에 좀 이랬다가 저 잡혀갔죠. 우린 여신 잡아가지는 않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제가 왜 지금 옆으로 잠시 새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요 가르치는 아이들이요 앞으로 성장하면요 뭐가 되는가? 바로 그런 문화의 주역들이 돼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되시는 전현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합창반에서 열심히 노래하던 아이가 나중에 대통령 와이프 될 줄 몰랐냐면 그 중에 대통령 나왔으니까 어린 적에 여기에 하트에 음악을 팍 도장 새긴 아이가 대통령 되었어요. 우리나라 이뤄졌어요. 여기 대전에서 오는 천수생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대전은요 1년에 200억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요. 1년에 200억. 대전은 왠지 아세요? 시장님이 연주 때마다 탁 앉아있어요. 끝까지 앉아있고 앵콜 끝날 때까지 앉아있어요. 얼굴 구경할 수가 없어요. 오기는 뭘 봐. 안 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면 무릎을 끌고 와서 손 탁 잡고 시작을 하면 나가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돈 때리는 사람은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가 도착 안 했다고 음악계 전체에 시작을 못해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챔피언 해보면 뭐예요? 하지만 하셔야 돼요. 하지만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요 미래를 키우는 분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미래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하면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제가 뜻이 안 나요. 이건 지금 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공부하세요. 자, 지금 제가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화음을 듣는 있어요. 아이들한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이제 저희도 지켜보시는데 자, 이걸 소리 냅니다. 다 같이 소리 내보세요.
미소폰은 소리를 내요. 아는 높이를. 그런데 같이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 같이 F샵을 같이 낸다. 시작. 근데 F샵을 까먹었어. 시작. 안 올리고 이쪽에. 이런 거 있어요. 아주 좋아요. 뭐 이쪽 뭐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하는 걸 내려요. 시작. 이 속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암산불에는 화성을 깨닫는 데는 이런 곳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위로 가면 밑으로 가면 시작. 위로는 되는데 밑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처음 하면 안 돼요. 근데 요거요 10번만 반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조직 음치는 없어요. 음치는 정신병자가 있고요. 왜냐면 이 사실제가 맞는 말입니다. 음치는 정신병자를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음중이라고 표현해요. 음주는 음에 둔감한 사람입니다. 그건 훈련시키면요 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함부로 음치로 들여야 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이 얼마나 크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아는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선생님이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면요. 고등학교 때 노래를 부르는데 음을 조금 틀리게 부르니까 음악 선생님이 야, 네 음치가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노래 부르다가 저를 몇 번씩 바꿔요. 나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왜 그러냐고. 그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요. 노래만 부르면 음치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음주는 교정이 됩니다. 둔한도는 교정되잖아요. 둔한도 어느 정도 되죠? 자, 같이요. 시작. 지금 제가 손으로 뭐 이렇게 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음이 그렇게 가요. 다시 해요. 시작. 이거는 제가 어디서 깨달은가 하면요. 코다이의 여러분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손으로 하는 도레미파솔.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반응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절대로 이러면 음정이 떨어져요. 된다는 느낌을 하면 음정이 안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응용하면 이번에는 오음을 해요. 위로 오는 밑으로 오는. 됐죠? 자, 제가 하나 더 주세요. 시작. 공정을 없어도 제가 높으니까 이러니까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G사는요 앞에서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줄 알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올라가는 거는 마이너 느낌인데 밑은 내는 느낌. 잘 들어보세요. 그렇죠? 네. 뒤집으면 위는 단전 느낌인 거고 밑은 장전 느낌인 거고. 시작. 그럼 반대로 위가 장전은 밑은 단전 느낌이 되겠죠. 시작.
아이들이 굉장히 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로, 자 음정을 들으시니까 여러분 위로 가모도 소리 있어요. 가모도네. 잘 안 그려지죠? 머릿속에 공간이 없어요. 여기 저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금방 가. 그죠? 한번 할 수 있냐? 시작. 완전 사도예요. 완전 사도예요. 이건 완전 사도예요. 그거보다 반을 더 높아야 되거든요. 시작. 이런 연습을 악보 없이 머릿속에서 음정을 잡는 연습을 훈련을 시키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음을 잡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할 때 피아노를 초보 선생님들은 처음 할 때는 피아노를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조금 더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피아노를 없이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는요, 타악기로 부리로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악기 들은 요소이기 때문에 피아노가 땅 칠 때 그 음은 우리가 소리를 받아들일 때 부닥치는 게 많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아노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피아노 반주가 있는 거거든요. 피아노 없이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피아노 없이 노래를 하면 순정률로 노래하게 됐어요. 그 순정률이 뭡니까? 이러면 그때부터 장난해기죠. 네. 평균율, 피아노를 평균율로 조율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악기나 노래는 순정률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피아노의 반주에 맞출 때는 피아노 소리도 우리가 상징감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할 때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가 있는 곡을 뭘로 연습해야 됩니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피아노가 반주가 없는 아카펠라 연습을 합니다. 그럼 피아노에 맞춰놓으면 나중에 춤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소리는 순정률로 튜닝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초보다. 그럼 피아노를 많이 사용해요.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죠.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처음에 아카펠라로 이걸 부른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리라라리라라라라 따라리라라리라 이걸 갖다가 피아노로 해서 몇 번째 키게 하고 나서는 피아노 없이 아이들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없이 연습을 해야만 아카펠라는 손이 빨리 됩니다. 그렇지만 피아노 반주가 있는 곡은 피아노 반주에 의해서 노래를 해요. 그래야만 이게 튜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 한국 합창단이요? 아카펠라 하면은 보통 한 장이들 정도는 하는 정도는 쭉 쳐지는 게 아닙니까? 그 위될 정도. 제가 오늘 하면서 혹시 가능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정이 쳐지는 데는요. 조금 전에 어저께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소리에 피치를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어디로 붙인다? 마스카라 쪽으로 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애들한테 또 가서 선생님 저 유식한 줄 알라고 마스카라로 붙여라. 선생님 마스카라가 뭐예요? 마스카라인가 눈으로 붙이라는 말이 그런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여기 만져봐 광대뼈에서 그렇게 확인합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하면 피치가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아카펠라 음악에서는요, 피치만큼 중요한 게 라인, 프레이징. 제가 지금 노래해드릴게요. 저리 하늘에 푸른
노래 부르는 걸 보면 진짜 열심히 부르는지 안 열심히 부르는지 보면 다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안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노래는요 음정이 떨어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했던 피치 때문에 스콜플레이션 발성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프레이즈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만 음정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저처럼 노래해 봅시다. 이제 이거는 실제적 원칙입니다. 사도 갔다가 손 들어가는 거죠. R로 시작. 지금 딱 제가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요거 두 번만 반복하면 음정이 떨어져요. 문제는 뭐냐면 음이 4도 도약했다가 그 다음에 반응이 내려올 때는 이 소리를 들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들지 않으면 음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들면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들한테 너무 강조하면 나중에 되면 다 소리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면 안 됩니다. 시작. 그 다음에 반대로 위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 위에서 이게 내려올 때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소리가 중력받는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데 하여튼 무게가 실린다면 그 음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돼요. 그 다음에 C도 리딩 톤이 나올 때는 무조건 음정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C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7도에서 1도로 갈 때는 음정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밀라솔파레 이런 거 나올 때 도밀라솔 떨어지고 파 무조건 떨어집니다. 솔파 진행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요. 도밀라솔파레 할 때 파가 음정이 같아야 레 음정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레만 자꾸만 맞추려고 해요. 절대 안 맞습니다. 솔파에서 솔파가 음정이 잡아야만 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적용을 시키면서 훈련시켜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서 몸 쪽에 파열음과 파열음 이런 거 이야기 드리겠어요. 그걸 제가 오늘 창원 우리하고 노래하면서 제가 울림이 어떨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사가 여기 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타차를 보는 관계에서 지금 앞에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려주신